슈퍼스타 엘비스 프레슬리가 변비 때문에 죽었다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한창 기세를 드날리던 42살의 나이에 심한 변비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1월 8일 미국 미시시피주 투펄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쌍둥이였지만 형은 출생 후에 바로 사망하였기에 그는 미국 남부의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외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엘비스의 어머니는 목화밭이나 방직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계비를 벌었고 그의 아버지는 밀주를 제조해서 판매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등 지역사회의 말썽꾼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엘비스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습니다. 1948년도에 엘비스의 가족은 테네시주 멤피스의 빈민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엘비스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 운전 등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엘비스는 1957년도에 국가로부터 징집 영장을 받고 1958년 3월 24일 입대하게 됩니다. 이미 가수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엘비스는 군 당국에서 연예병으로 근무할 것을 권했지만 그는 전투부대로 자원하여 서독으로 배치를 받아 18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훗날 아내가 된 프리실라 블라우를 군 복무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 3월 2일 전역하고 다시 가수와 배우로서 맹활약을 펼칩니다. 군에서 만났던 프리실라와는 1967년 5월 1일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딸까지 낳았으나 5년 후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1968년도에 엘비스는 컴백 공연을 통해 재기에 성공합니다. 1973년도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공연은 인공위성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슈퍼스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로큰롤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가수로 평가되는데 로큰롤은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룬 연주 스타일과 리듬을 일컫습니다. 로큰롤을 우리는 흔히 록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생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엘비스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73년도에만 4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각성제의 남용이 몸을 망가뜨린 원인이라고 합니다. 엘비스는 1977년 8월 16일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회생하지 못하고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엘비스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진단했지만 그를 잘 아는 지인들은 엘비스의 사인이 극심한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인 각성제는 장과 신경계에 무리를 줌으로써 특히 변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엘비스가 죽은 후 그가 살던 테네시주 멤피스는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의 광팬들이 순례하는 엘비스의 성지로 부각되었습니다. 엘비스의 팬들은 엘비스를 두고 왕, 더 킹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데 엘비스는 로큰롤의 역사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 그 장르의 인기를 폭발시킨 최초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춤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던 엘비스는 특유의 엉덩이 춤을 개발하여 10대들을 대중음악의 주요한 소비 계층으로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 눈물,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로 존재하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엘비스가 남긴 이 말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엘비스가 죽지 않고 어디선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풍문들이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황금소는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 미얀마에 처음 들어가서 세계의 명품인 해죽순을 찾아내었고 그 해죽순을 활용하여 식품과 의약품, 생활용품, 그리고 동물 사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해죽순에는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홍삼의 75배에 달할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삼의 4배 정도인 사포닌을 비롯 여러 미네랄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양을 품고 있음이 밝혀진 때문입니다. 잇몸 염증이나 대상포진 등 난치성 질병들을 단시일 안에 잡아버리는 해죽순 특유의 순발력은 앞으로 해죽순이 얼마나 큰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음에도 우리가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변비만 하더라도 황금손이 해죽순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감당할래를 드시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정도이니 해죽순을 개발한 황금손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변비는 그 자체의 무서움보다 그로 인한 제2, 제3의 고통들, 대장암을 비롯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난치병으로 분류하는 질환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요절케 한 무서운 변비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감당할래가 드디어 세상에 출시되었습니다. 감당할래는 변비에도 화끈한 효과가 있지만 각종 염증성 질환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당할래 하루분에는 성인이 필요한 식이섬유의 20%가 들어있고 폴리페놀은 하루 필요량의 16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가 해소되고 여러 염증을 잡아버리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감당할래가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인 알파 아밀라제의 활성을 크게 저해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새길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황금손이 그 시대에 살았었더라면 적어도 프레슬리의 변비만큼은 확실히 잡아서 그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 나이에 요절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터였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래 황금손의 스마트폰에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화장실에서 겪던 고통이 사라졌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변비를 국어사전에서는 대변이 대장 속에 오래 맺혀 있고 잘 누워지지 않는 병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변비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부질없는 걱정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감당할래 드시고 화장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당할래는 세상 사람들의 근심을 풀어드리는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하는 신세백입니다. 감당할래는 출산 절벽으로 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거듭나게 할 동반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3월 하순의 목요일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